가격에 대한 어떤 단합이나 제품에 대한 하자, 납기, 그죠? 배송에 대한 부분, 또 보존에 대한 AS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 기업과 다시는 내가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이렇게 물건을 사다가도 그 어떤 특정 제품의 어떤 하자가 크게 있거나 그리고 그걸 또 나중에 AS를 맡기러 갔을 때 그게 잘 안 되면 다음부터 그 브랜드를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AS가 참 잘 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내가 잘 샀구나. 그죠? 이런 만족도도 있는데 옷이 되었던 뭐 구두가 되었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느려지고 그죠? 지금 당장 어떤 그 AS의 이제 비용이 이제 그 기업체로서는 비용이 발생되는 거니까 옛날에 물건 팔았는데 그걸 AS 들어와서 수리도 해주고 그죠? 유상품 해줘야 되니까 상당히 비용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절대 그게 이 신속 대응하면서 제대로 관리한다면 이건 비용이 아니라 상당한 부정 광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고객이 AS가 잘 받아들였으면 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제품 야 몇 년, 5년 썼는데도 가서 AS 주더라. 이런 회사 브랜드는 꼭 좋더라.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AS 해줄 때의 그 보존에 관련되어서 서비스가 불만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휴대폰이요, 자동차요, 뭐 어떤 전자제품이든 침대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거죠. 결국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봐야 돼요. 멀리 내다보고 가야지 근시안적으로 가면 지금 내가 물건 팔았고 나중에 그죠? AS 받으러 오면 그거 대충 해주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신모델이 나와도 진짜 이제 월등히 신모델이 나와도 고객들이 외면한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좋아도 기존의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그게 금방 잊혀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잘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불만의 확산 경우 보면 자, 불만 고객이 있습니다. 불만 고객. 자, 불만 고객이 있는데 상점에 직접 항의한다. 야, 이게 쉽지 않죠. 그때 놓고 이제 정말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너무 화가 나거나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람이 혹시 여러분 거절 잘 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거절. 저가 좀 진짜 거절을 참 못했어요. 전화 와도 보험사 전화 와도 끝까지 받아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마지막에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뭐 만나자고 하거나 이런 거절 참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서로가 기대를 하지 않고 그죠? 또 이렇게 서운함이 덜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나중에 거절하면 오히려 더 욕먹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거라는 걸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죠? 저는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돈 거래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돈은 친구들하고 어려우면 그냥 줬으면 좋지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을 정말 형제지간으로 안 합니다. 저는 거래는 언행하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행하고 신뢰만 쌓으면 됩니다. 주변 사람한테 돈을 한 번도 내가 빌린 적이 없어요. 빌려주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형제지간에도 돈을 빌려주자 그냥 힘들면 좀 줍니다. 그냥 주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돈이면 뭐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몇백으로 그냥 줘버리고 그냥 저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게 나아요. 안 그러면 그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어떻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 힘들어져요. 자, 아무튼 빠졌습니다만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객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상점에 직접 항의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가장 화끈한 고객이지만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불만을 할 때도 이게 너무 큰 소리 내가지고 그죠? 여러 사람 다 듣도록 그렇게 막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작전하고 들어온 것처럼 그 많은 고객들 앞에서 막 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달려든다면 야 정말 진짜 예, 밉상이죠. 예. 좋은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말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안 좋은 내용은요 1대1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1대1로 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막 떠벌리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의 유형은 제가 보기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본인도 나중에 그러다가 큰 낭비를 당합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아무튼 직접 항의하는 분이 6%, 그죠? 그래서 한 명에게 험담을 하는 사람이 8%, 두 명에게 험담을 하는 사람이 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주변 사람에게 험담한다 31%, 그죠? 두 명에게 8%, 다섯 명에게 험담 78%. 대부분 두 명으로 안 그치네요. 한 5명까지 한다는 거죠. 침묵 63%, 6명 이상 험담 6% 이렇게 나와 있는데 6명까지 잘 안 하고 3명에서 5명 사이로 많이 넓힌다는 거죠. 험담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왔나요? 자, 결국은 내가 불만족스럽고 그죠? 그 제품에 대해서 질이 되게 떨어지면 소비자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폭발해서 막 인터넷 댓글에 막 쌍욕을 올리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런 행동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똥돼지가 똥물에 뒹군다고 같이 똥물에 뒹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택시 여러분 타봤습니다. 택시 만족스럽던가요? 타보니까요? 좋아요? 네, 저도 택시를 가끔씩 제가 차를 맡기고 이렇게 정비할 때 몇 번씩 타게 되는데 거의 안 탑니다. 그죠? 타보면 택시를 타보면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 피부로 느껴요. 카드를 받는 자세라든지 그죠? 또 뭡니까 말이라든지 해보면 또 택시 안에 어떤 청결도라든지 그죠? 예, 또 제일 불만인 게 아마 운전의 어떤 부분입니다. 자기 혼자 운전을 하는 거하고 손님이 탔으면 손님을 배려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단축시켜가지고 빨리 가서 한 명 빨리 내리고 또 한 명 더 태우려고 지금은 이제 합성이 이제 거의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 만날 때 합성이 그냥 기정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무거동에서 저 시내까지 한번 나간다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뭡니까 한두 명 더 태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는 택시비를 깎아줄까요?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합성이 문화가 기본이니까 합성 좀 할게요. 그러면 내 옆에 한 3-4명이 더 타는 겁니다. 저 혼자 타고 가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막 내리고 타고 있는데 조금만 둘러갈게요. 둘러가기도 하고 뭡니까? 한 2-3분 둘러가기도 하고 지금 보면 그럴 수가 없죠. 소비자가 얼마나 지금 똑똑해졌고 그렇게 하면 택시 안 타죠. 예, 또 그런 택시 또 없어지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정보. 자, 그래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의 이슈. 자, 결국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기업이 제공하지 못했다.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 또 틀린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를 우롱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보의 구분에서 전방위 정보가 있고 후방위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요. 만약에 시험을 친다면 이거 객관식 문제를 내기 참 좋겠네요. 그죠? 다음 전방위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딱 넣으면 되겠네요. 거꾸로 후방위 정보가 아닌 것을 고르시겠는데 자,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요. 전방위 정보는 실제 그냥 직접적으로 뭡니까? 기업에 있는 어떤 정보가 소비자한테 바로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직접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재무정보, 사업적 정보, 제품적 정보, 기술적 정보. 결국은 그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돈, 사업에 관련된 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 기술.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윤리적이나 사회적인 정보나 경험적인 정보나 그 기업이 경험한 내용을 올려놓고 이 복지에 관련 혜택을 체육회나 아니면 그죠 소비자 단체 한 부분을 복지단체 한 부분을 올려놓는데 그걸 보고 이 회사 좋네 이 제품 사야 되겠다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런 부분에서 뭔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으면은 대체적으로 그냥 이거 만족하면 사는데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이슈화되어 있는 유달리 이슈화되어 있는 회장이 직원들을 두들 팼거나 아니면은 또 뭡니까 그 사모가 그죠 회장 사모님이 딸이 잘 알죠. 이렇다 보면 그런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죠. 후방위가 되는 후방위가 되는 부분이고 전방위 구분은 되죠.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가 과장되거나 그죠? 이러면 안 되겠죠. 과장 정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수준, 그 다음에 기능 정도를 대하여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불만 반발을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행위, 그죠? 특히 늦게 오거나, 그죠? 직접 써야 되는데 잔칫날 쓰려고 샀는데 지나고 온다든지 이러면 진짜 미치죠, 그죠? 예. 접시를 100만 주문했는데 잔칫날 딱 쓰려고 했는데 딜레이 돼가지고 안 오면, 그죠? 다 지나고 나서 그 좋은 거는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불량품을 정품이라고 표현하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제가 대학생 때 차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명의 주차를 내가 모았었는데 자동차가 고장나서 부품을 교환했는데 정품을 교환했대요. 정품을 교환했는데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정비를 받다가 이거 교환하셨네 해서 제가 네 교환했습니다. 이거 정품으로 했는데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딱 보시더니 이건 정품은 아니고 이 중고를 끼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제가 그 정비사를 2번 다시 안 갔던 기억이 나요. 불량은 그죠? 제품의 성능을 과장 표현한다. 자, 월등히 뭔가 다 되는 것처럼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그죠? 안 되거나 또 쓸모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애매모호한 표현, 그죠? 근거 없는 비교 우위, 그죠? 다른 기업하고의 어떤 그 형평성에서 좀 비교해서 그죠? 터무니없는 가격 세일 행위. 자, 이 세일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지만 진입 장벽을 허물어 내면서 더 높이는 그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폭탄 세일을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는 이 조그마한 이 기업이 버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진이 없게끔. 대기업은 돈이 여력이 되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지만, 자, 터무니없는 가격세, 이런 허위 광고 보면 정말 애간장타고 우라통이 터지죠. 자,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이슈입니다. 제품. 자,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불만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정보 정도는 또 좀 봐줄 수만 한데 제품에 그 제품이 문제 하자가 있다 그러면 정말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리콜하고 하긴 하지만 새 제품 받고 싶죠. 새 제품 받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괜찮은 거 받고 싶지. 샀는데 고장이 자주 나온다 그러면. 자, 제품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 제품의 성능이 문제가 되어 고장을 자주 일으키는 정상 작동에 이상이 발생한다. 제품 성능에 문제에 있어서 제품의 수명이 보존 기간보다 단축된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죠. 제품이 부패하거나 파손되거나 기술적으로 문제로 기능을 발휘가 어렵다. 자, 이러면 제품에 화자가 있어서 똑같은 제품인데 어떤 제품은 그죠? 자꾸 고장이 나고 어떤 제품은 고장이 안 난다. 그러면 비교를 하면서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AI인데 저도 이거 사용해봤거든요. 그 스피커로 되어 있는 스피커. 오늘의 날씨, 기분 좋은 노래 들어주고. 근데
그래서 뭐 검색도 뭐다 되는 게 아니고요. 못 알아듣는 것도 많고. 그래서 쓰다가 6개월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비용을 들여가면서 신기해서 막 차 안에 아이들을 들고 다니고 또 스피커니까 노래도 틀고 막 이래 해서 참 좋았는데 기능을 써보니까 결국은 그 추가 비용 대비 그 성능이 월등하지 못했어요. 비용 대비 기대한 것보다 사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걸 그 인터넷하고 TV하고 또 집 또 뭐 우리가 휴대폰하고 연결시켜서 할인되면서 조금만 뭔가 돈을 내면 이게 뭐 주어집니다 해서 했는데 모조리 다 가져가야 했습니다. 모조리. 그랬더니 보통 한 요금에서 그죠? 한 8,000인가 9,000원인가 매달 빠지는 돈에서 딱 낮아지더라고요. 결국은 그분들이 그죠? 남는 장사를 하지 절대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도 곤란하다. 대화가 된다는데 대화가 잘 안 돼요. 그죠? 인식을 잘 못합니다. 외부의 소음에 음성이 변경한다고. 나하고는 반응했는데 다른 사람 어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막 그죠? 인지해서 막 정보를 원하는 경우 짜증나죠. 짜증나는. 저는 LG 걸 썼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말 상용화되고 기술이 발달해서 대화도 좀 되고 웬만한 정보는 다 찾아주고 그러면 좋죠. 바로바로 물으면 되니까. 자, 이제는 그 차량 안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로 하는 게 많이 좀 완화됐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차는 아직 없지만 그 시범을 보이는 새 차를 보니까 참 갖고 싶더라고요. 자, 제품적 이슈입니다. 자, 소비자 정보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수준과 차이가 날 경우 제품의 기술적인 불안, 자, 그 다음에 제품의 불충분한 검정,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나중에 저번에 뭡니까? 그 사람들 많이 죽은 게 아이들한테 피해를 많이 보고 천식에 많이 그 병을 일으켰던 게 바로 공기청정기 그 세정제 아닙니까? 그죠? 네. 공기청정 공기청정이 아니라 가습기 그 청정하는 거를 씻는 부분에서 독성이 나와가지고 그죠? 안타깝게도 많이 목에 병이 와서 암으로 죽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참 우리가 소비자가 앞으로 더 똑똑해져야 된다.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제대로 사과와 또 뭡니까?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품의 복잡성에 의한 불완전한 이슈. 너무 복잡해가지고 별 기능도 없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품, 그죠? 그런 어떤 내용들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정말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비자층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품의 환경 오염에 대한 불완전 이슈. 그래서 그 회사에 만든 그 제품이 이 사회 환경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책임 하에 그죠? 그 많은 공헌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살아나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환경 오염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사업을 일으키면 참 좋겠지만 기업은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검증을 받고 이렇게 브랜드화 시켜놓은 그죠? KS 마크, 그죠? Q 마크, KC 마크.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한국 산업 규격에 합격한 공산품, 이런 공산품이고요. Q 마크는 정부 공인 시험 검사의 품질 보존을 맡은 공산품. 그 다음에 KC는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인정 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NEP는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에 부여하는 마크. SQ는
기술 표준원에서 품질 우수 기업에 주는 마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잠깐만요. 네. 넘어가겠네. 네. 그 다음에 GD 마크죠? 한국 디자인, 그죠? 예. 진흥원에서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에 부과되는 마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환경 마크. 많이 봤죠? 환경과 친환경 상품의 진흥원에서 환경 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이 환경 인증 마크를 또 달아주고 GR, 예, 리사이클 했으니까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우수 재활용 용품일 경우에 이 마크를 또 붙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해서 이런 인증 마크들이 많을수록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는 안심하고 그 제품을 사서 입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품적 이슈, 그러면 제품의 진부한 이슈인데 새로운 제품이 시중에 출시하였지만 기존의 제품과 기능적, 성능적 형태로 새롭지 못하기 때문에 낡은 것이나 다른 정말 짜증나죠. 새로운 것이나 샀는데 기존의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제품의 진보화가 안 되어서 결국 소비자가 또 물건은 또 비싸거든요. 비싸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마찬가지. 휴대폰도 뭔가 2G에서 3G, 3G에서 뭐 그죠? 4G, 5G 이런 보면 그 성능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많아야 되는데 좀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은 그게 다 들어왔잖아요. 휴대폰 안에 성능이.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많이 예전보다는 좀 덜 바꾸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5G를 넘어가서 뭐 좀 그 혜택이 더 많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은근히 그 뭡니까 5G를 넘기려고 하는 그 통신사들 보면 이 월 뭡니까 통신 요금제가 5G로 넘어가야 더 싸지는 그런 조건이 많더라고요. 또 뭐 인터넷 그 뭡니까 기가도 더 주고 그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존 제품에 유사한 기능을 첨가한 제품을 출시한 경우 별 차이가 없으니까 소비자 불만족을 수 있고, 기존 제품의 기능을 미비한 변화, 확실한 어떤 뚜렷한 변화 없이 기존의 모양과 일부 변형시키는 제품, 원재료를 기존의 수준보다 낮은 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이거 더 화딱지나죠. 그래서 물건을 깎아줘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왔더니 그 제품에 하자가 있고 질이 별로 싼 원재료를 썼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깎아준 게 아니죠. 속인 거죠. 기존의 상표를 버젓이 사용하면서 제품의 성능에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자꾸 우긴다 이 말이겠죠.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적 이슈입니다. 부당한 가격과 행위와 가격 단합 일반적 행위 있는데요. 자, 소비자로부터 제품의 가격 관련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자, 소비자는 어떻게든 좀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 싶은데 이 생산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유통업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죠? 소비자에게 덤탱이 씌우는 경우가 되겠죠. 제품의 성능, 가치, 효용에 비하여 제품의 가격이 비싸게 책정됩니다. 결국은 제품의 효용성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보다 공급자가 이익이 되겠죠. 부당행위하고 원래 원가가 그렇게 싸면 제품도 좀 저렴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나왔고 뭐 새로운 거라 해가지고 무조건 비싸게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게 그럼 나중에 이제 또 다른 회사에서 그걸 만들면서 단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제품이 왜 이리 비싸지? 하면서 좀 이렇게 낮게 나오면 그때 이제 경쟁에서 뒤처지겠죠. 생산 요소 외에 또 그럽니다. 서로 단합해가지고 우리 뭐 2만 원 서로 알았으니까 뭐 이거 1,000원의 원가지만 이거 10,000원에서 팔자 이렇게 가지고 이거 중간에 5,000원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러지 말고 10,000원 같이 받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생산 요소 외에 원가 이외에 비관련된 비용을 제품에 반영해가지고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한다. 원가와 관련 없는 직접적인 생산의 그 원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거죠. 제품의 원가를 불합리하게 상정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우리만 그죠? 턱없이 비싸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 정보 유형에 보면
단위당 공장도 가격, 소비자 가격, 판매 책이 없습니다. 수입 가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단위당 하면 이제 100g당, 1kg당 이렇게 나누고, 공장도 가격, 상품 만드는 공장에서 가격이고, 소비자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적정한 수준으로 만든 소비자 가격이 되겠죠. 판매액 상품이 직접 활용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때의 가격, 그런 말이죠. 수입 가격, 수입된 상품을 가격에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가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격 저기수 단합입니다. 단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누려야 될 그 저렴한 걸 못 누리게끔 막고요. 자, 이게 이제 단합이 이제 쉽지 않죠, 그죠?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인프라만 바빠지고 그 제품에 대한 단가가 얼마인지가 금방 또 이렇게 들통나기 때문에 옛날에 배터리 하나 교환하면 지금 한 20만원 가까이 줬던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 교환하니까 7만원, 8만원 하는데, 자, 근데 어디 가니까 배터리 하나 보니까 5만원도 안, 4만 5천원, 5만원. 야, 이건 또 뭐지? 난 그것을 믿고 가는데 한 2년 만에 자동차 타이어를 많이 바꾸는 편인데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타이어나 배터리를 이제 바꾸는데 매일 가득 시대여서 같지만 결국은 그보다 더 동일한 제품들이 저렴한 곳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게 2년 만에 간다고 해서 단골이랑 무조건 갈 게 아니라 사전에 조금 몇 곳을 둘러서 한번 견적을 보고 전화를 해서 문의해보고, 그죠? 늦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오고 고객을 유치해 놓으면 단골을 해서 그 단골에게 저렴하게 주는 방법이 해야 되는데, 또 이 단골을 교모하게 이용해서 모를 경우는 또 덤탱이 씌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섭다.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독점 지위를 이용한 가격 단위에 시장 진입비용을 부추하기 위하여 압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제품을 공부하는 행위 이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진입을 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켜 제품을 공부하는. 주고 가라 이런 거죠. 자, 제품 가격 소비자 파워에 따라 차별적으로 책정하거나 힘세고 소리 막 빽빽 지르고 불매운동 물리는 사람한테는 싸게 받고, 또 좀 힘없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저는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제품 구매자가 시장 지위를 활용하여 공급자가 원재료나 중간재 가격을 책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피해가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판매적 이슈입니다. 판매할 때 제품의 판매나 공급자에게 과장된 고객, 왜곡된 시스템,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생산자하고 유통업체 간에 그 할당을 주면서 저렴하게 주면서 많이 물량을 줘가지고 판매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중개하는 그 공인중개사들에게 이 땅을 얼마에 팔아주면 수수료를 원래는 한 10%만 주는 건데 한 30%를 주겠다. 중간 그죠? 중개 수수료를. 자, 이렇게 하면 부동산 이 공인중개사들이 할 것 없이 뛰어들어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든 소비자한테 비싸게 팔고 중간으로 다시 그 공급업체로부터 어떤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어떻게 목적으로 과장하게 되죠. 자, 시장 지위를 이용한 압력 행위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유통을 하는 그 과정 속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매행위, 그죠? 개인 조직 교섭력에서 약자 개인에게 강매를 하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구매 강요를 통한 판매행위, 이것도 강제죠. 조직의 지위를 악용해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남양유업이 그죠? 우유가 안 팔리니까 밑에 있는 유통업자들한테 할당을 시키고 그걸 안 받아주면 거래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그죠?
그냥 뭐 받아다 사서 그냥 안 팔리면 버리라고 이렇게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아니 물량을 적게 만들면 되잖아요. 안 팔리니까. 그런데 그 물량을 몇 개씩 의무적으로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 물건을 10개 이상 안 사면 더 이상 남양 우유를 공급하지 않은 이렇게 나오면 엄청나게 유통업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단계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관된 지위를 이용하여 가급적인 압력의 행사합니다. 그래서 다단계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다단계식의 어떤 뭡니까? 불안전 판매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단계가 뭐냐면 위에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점점 내려갈수록 돈을 많이 못 버는 시스템입니다. 밑에 사람이 매출을 많이 올려야 위에 사람이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이 단계에서 맨 밑에 사람이 열심히 뛰고 고생하는데 위에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관리만 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에서 돈을 버는 사람 항상 위에서 돈을 벌고 밑에는 열심히 쎄 빠지게 해도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매적 이슈입니다. 판매적 이슈 어떻게 합니까?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강매 행위다 이랬는데, 자, 자본 규모 불평등, 정보 수준 불평등, 자, 기술 수준 불평등. 자, 보실까요? 아까 되지만 대기업이 도소매한테 압력하고, 생산자가 유통업체한테 압력하고, 유통업체가 공급업자한테 압력을 행사하고, 그죠? 자본가가 또 도소매 대리점에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됨으로 해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이슈, AS 같은 거, 그죠? 생산, 공급 혹은 판매자 AS를 기간을 줄인다든지, 그죠? 제품의 성능 저하 보장에 인한 AS의 가치하, 그죠? 제품 공급자가 제조업자는 원상 조치를 신속히 해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으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고객 서비스, 24시간, 퀵 서비스, 무상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뭡니까? 고객이 불만을 좀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반품 보전 어떻게 하고 환불 규정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안 그러면 계속 반품 거절하니까, 그죠? 교환 보전, 수리 보전, 예,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또 기간 내에 한번 수리 한번 받으세요 이렇게 문자도 한번 주면 참 좋은데 그건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문자 주고 오면 찾아오기 귀찮으니까 아예 안 주죠. 은근슬쩍 그냥 한 10년, 5년 진행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딱 고장 한 6년, 7년 고장 났는데 그 전에 한번 점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책이 없는데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유형에 따라 소비 패턴을 좀 다르게 하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의 성격을 MBTI로 하면 16가지, 애니어그램을 하면 9가지 성향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묶어가지고 장형, 가슴형, 머리형 해서 이 세 유형이 각각 다 짬뽕으로 성격이 혼합되어 있지만 어느 부분이 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높은 사람의 성향이 머리형이다, 장형이다, 가슴형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사고 중심, 이 머리형. 자, 머리형 소비자가 왔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 또 많이 안다, 자, 이런 점에서 소비를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머리형은 잘 물어요. 왜 그렇죠? 왜 이런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S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뭐 걱정도 물론 많지만 이 걱정도 많지만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알고자 하는 것도 강합니다. 또 자기가 또 많이 똑똑하다는 걸 또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고객한테 점수를 얻는 방법은 고객이 그 어떤 제품의 질의 화사에 대해서 물어올 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답해줄 필요가 있으며 또 소비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걸 되게 또 칭찬해주고 이끌어주면 이 머리형은 바로 물건을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장형은 어떻습니까? 뭐 꼬치꼬치 캐묻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꼭 필요하면 그냥 삽니다. 근데 이분은 누굴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파워가 있네, 능력 되네, 이러죠. 그럴 때 이 장영 스타일한테 물건을 팔 때는, 어이, 사장님 정도면 이 정도 레벨은 타셔야죠. 이 정도 레벨 타셔야 사장님이죠. 이런 식의 어떤 인정을 하면 결국은 조금 더 원래 기준에서 옵션도 더 높고요. 더 많은 소비를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형한테 사장님 경제적인 능력을 생각하셔야죠. 이 머리 형한테 하는 것